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예고에 글로벌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4월의 마지막 주, 주가가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안지원 신한금융투자 PB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지원입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주 시작하자마자 월요일.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2.5%나 크게 하락을 했고요. 사실 오늘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도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홍콩과 상해 지수 또한 3, 4%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주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빅스텝을 몇 차례 밟을 것 같아. 이런 발언이었는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파월 의장의 말이 공식적인 표현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예, 시장이 이미 50bp 인상 가능성은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파월 의장의 입에서 확실하게 이제 쐐기를 박은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인상의 규모와 횟수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최근 조정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비둘기파라고 많이 알려져 있던 이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중립금리를 2.5%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50bp 인상이 이뤄질 듯하다. 이런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놀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준 의장이 빅스텝 하면 한 번에 0.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걸 지금 몇 차례 예고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다는데 이건 금리를 어떻게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미 지금 페드와치 기준으로 5월 FOMC에서 50bp 인상 확률은 거의 100% 가까이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75bp 인상까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6월 달에 이미 75bp 인상 가능성을 83% 정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7월에도 이 75bp 인상에 이어서 50bp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85%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5월 달에 50bp 인상한 뒤에 6월과 7월에 두 차례 모두 75bp씩 빅스텝으로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이 전망의 폭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월에 빅스텝 0.5%포인트, 6월, 7월 두 차례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노무라 증권 이렇게 예상했다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연말에 한 어느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일단 5월달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0.5%거든요. 근데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연 이어 나가면 이거를 이제 미국의 3년물 금리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물이 최근에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금리가 조금 하락 안정을 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 최근에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좀 시장이 놀란 측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렇게 금리가 좀 안정화되면 성장주 위주로는 반등이 나오곤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은 또 보이지 않았고요. 미국 3년물 기준으로 현재 2.81%까지 최근에 많이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연말에 금리가 거의 3%를 넘거나 그 언저리 될 것도 같은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왜 3월 정도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향했다, 정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석이 좀 아닌 모양이죠? 정점이 전혀 아직 멀은 모양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3월 달에만 해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하이 봉쇄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3월 28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사흘씩에서 한 6일 정도 지속될 거라는 게 처음에 이제 예상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베이징에서도 추가 봉쇄가 사실상의 봉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대기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까지도 이제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 위주로 상승세를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물가 상승 현상 계속될 우려가 지금 높은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고차 지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최근까지 뭐 3월, 2월 데이터도 그렇고 정말 최근에 발표된 4월 달 지표만 하더라도 중고차 지수가 꺾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 지수가 꺾인다고 물가가 꺾일 거라고 보는 의견은 좀 많이 적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그리고 이 중국의 봉쇄가 점점 확대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면서 물가가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분석은 조금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반기 정도에는 정점을 지날지 어떨지 주목이 되는데 이렇게 빅스텝이 되니까 테크 기업들, 기술주들 주가가 굉장히 약세인데 그런 와중에도 전기차 테슬라 업체는 지난 주말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어떤 호실적이 있었나요? 예,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매출액은 187억 달러, 영업이익은 36억 달러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 한 6% 상승했는데 영업이익이 38%나 급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시장 컨센서스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40%나 상회를 했는데요. 네. 자동차 부분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33%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레딧 부분을 제외해도 처음으로 이제 30%를 상회를 한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죠. LFP 배터리 채택률이 5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이 배터리는 이제 NCM 배터리 대비해서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해서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마진을 훨씬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게다가 최근까지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많이 늘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판가에 잘 전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분기에도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 판가 인생을 계속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하이 공장 셧다운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거를 상회하는 이거를 상쇄할 정도의 마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올해 연간 생산의 목표가 150만 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 기대치를 온전히 부합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상하이 봉쇄 또 새로 시작하는 베이징 봉쇄에도 테슬라는 올해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많은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반면에 넷플릭스,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대표적인 업체인데 뭐 주말에 아주 폭락을 했어요. 혹시 코로나 종식에 따른 뭐 회원 이탈, OTT 업체들의 주가에 조금 의문이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역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직 이탈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넷플릭스의 1분기 가입자 수가 20만 명 감소는 했지만 이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종료한 효과가 70만 명 감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면 사실상 50만 명 증가를 한 건데요. 이것도 사실 기대보다 굉장히 많이 미달한 수치입니다. 회사의 가이던스가 25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요. 50만 명밖에 증가를 안 한 거니까 굉장히 쇼크로 시장에서 인식을 했고요. 더군다나 문제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감소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에 추가로 200만 명 감소할 것이다라고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이게 특히나 시장의 우려를 키웠고요. 가입자 감소의 원인은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자연스레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 가입자가 줄어드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OTT 간의 경쟁 심화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넷플릭스만 보다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 이쪽의 수요자도 많이 확대가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콘텐츠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넷플릭스가 기존의 고 멀티플을 유지를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보면 넷플릭스 주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편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연준 금리 인상의 파장 그리고 국내 경기 둔화 우려도 높아지는 상황. 주가가 계속 우리 코스피 코스닥 밀리고 있는데 5월 이후 뭐 4월 마지막 주 넘어서 5월 이후 시장을 혹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예, 일단 코스피 지수의 대세 상승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이제 상반기뿐만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계속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업종입니다. 근데 이 디램 가격의 우려가 상반기 내내 이 삼성전자 주가를 짓눌러 왔는데요. 2분기에도 이 디램 가격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리서치하우스에서는 이제 호전망을 내놓고 있는 하우스가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아직 대부분의 전망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시장에서 실제 디램 가격에 대한 전망이 바뀌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이제 리서치하우스들의 전체적인 코스피 전망도 상단이 3천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 전망이 굉장히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재미가 없더라도 다만 종목별 차별화는 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테슬라와 넷플릭스 둘 다 굉장한 성장주이고 고 멀티플을 받는 회사이지만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극변하게 달라진 것처럼 국내 증시에서도 시장이 성장하지 않더라도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물가 상승에 따른 이제 금리 인상 이 이슈가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성장주 하락은 지속될 거이지만 이 비용 상승을 판매 가격에 잘 전이한 음식료 섹터 이런 업체들은 오늘도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판가 전이가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주가도 계속 호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상승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데 뭔가 지금 많은 악재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 증시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직성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떨어지겠느냐. 뭐 이렇게들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입니까? 이것도? 낙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좋게 볼 만한 이슈가 없고요. 악재가 언제 얼마나 빨리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전쟁도 얼마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이외에 다른 나라까지 몰도바까지 침공할 것이라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예. 상하이 락다운 우려도 상하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베이징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제 하반기 되면 해결될 거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데 점점 새로운 이슈가 튀어나오고 그게 해결이 늦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시장 상승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 상승, 그래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종목들, 업종은 좀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한금투에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고 지목하는 그런 업종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신한금융투자에서 생각하는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이건 네. 제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지원 우리 팀장님의 생각. 네. 예, 일단 판매 가격 전이에 대한 반발심이 낮은 업종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음식료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차 소재 섹터도 괜찮습니다. 전방에 전기차 수요가 높아서 판가 전이 굉장히 수월한 업종이고요. 그에 따라 최근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이제 판가 전이가 조금 어려운 업종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업종이 최근에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또는 이 수주 시점과 착공 시점의 시차로 인해서 판가 전이가 조금 어려운 모습도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기사에서는 이제 국토부에서 6월 달에 건축비 인상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이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시멘트 가격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레미콘 가격, 철근 가격 다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난번 이제 국토부에서 인상을 해줄 때 2몇 % 인상이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그 비용을 좀 커버해줄 만한 인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진이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 많이 오르지 않은 업종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흔히 알려진 이제 여행주,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행 항공은 이미 많이 올라 있고요. 네. 예, 반면에 이제 오프라인 밴사들,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많이 결제를 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결제 업체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금리 상승에 수혜를 받는 섹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은행주는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없고 당장 이제 금요일부터 최근에 실적 발표를 많이 했는데요. 네. 1,700억 정도의 명예퇴직 비용이 발생한 하나금융을 제외하고는 이익 증가율이 모두 두 자릿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금융은 32%, 신한지주 17%, KB 14%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나 실적 개선 원인이 순이자 마진 상승에 있었습니다. 이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 상승이 주요 실적 개선의 원인인데요. 대손 비용률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 인상기에 실적이 아마 계속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여행 항공은 많이 이미 올랐다. 결제업체 이렇게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음식료, 전기차. 그런데 뭐 전기차 분야는 요즘 우리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대폭 늘리면서 우리 전기차 회사를 조금 위협받는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가 많이 위주이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NCM 배터리가 많은데요. 사실상 국내 업체들이 이 LFP 배터리를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이슈는 가격 차이입니다. 근데 그 가격 차이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중국 상하이 락다운 영향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중국 전기차 업체의 경쟁률이 조금 낮아짐에 따라서 국내 NCM의 경쟁률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방 수요,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상대적인 경쟁률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어차피 매출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분야별로 봤을 때 요즘 뭐 1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플랫폼 회사들 네이버 실적 발표했는데 좀 기대치 돌았고 또 카카오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플랫폼 회사들 실적이 조금 계속 안 좋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는데 주 원인은 일회성 인건비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연초 성과급은 일회성 이슈인데요. 반면에 이제 만약에 2분기부터 일회성 요인이 없어지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혜택을 받은 성장주라는 점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투심이 약화된 측면이 좀 커 보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을 보면은 S&P, 다우 대비해서 나스닥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요. 이 저금리로 인한 낮은 할인율은 이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가중치를 좀 높여주는데 반대로 이 할인율이 높아진다면 당장의 실적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당장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어닝 쇼크가 나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조금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의 수혜를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받은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최근에 2년간의 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인 다시 한번 주가 상장을 단기간에 다시 보기 위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주로서 큰 혜택을 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주간 증시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지원 신한금융투자 BB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